안녕하세요, 임주아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국내 시장에서 제가 이제 낮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 철강이 올라가는 거가 트렌드이고 장기 추세인 거를 잘 모르시고 우리 시장 올라갈 종목이 없죠라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들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업종에서 크게 추세를 이루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강 파트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철강이 이제 조강이라고 그 단단한 철강 그 원석을 가지고 사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용품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열연이고, 하나는 철근이고, 하나는 강관입니다. 열연 같은 경우에는 열연 가격이랑 재고, 그리고 원재료의 철광석의 가격, 그리고 유연탄 가격, 철광석 선물 가격이 중요합니다.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에 들어가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철근 같은 경우에는 철 스크랩 가격, 스크랩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국향 강관 수출 금액, 인베스팅의 원유 시추를 뚫는 거 강관으로 뚫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버전이 있어요. 버전. 그러니까 철광석 철을 갖다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그 종목이 왜 가는지를 아실 텐데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철광석하고 유연탄을 사가지고 와서 고로가 그거예요.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 빨간 용광로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있는 거 있죠. 그건데 석탄을 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탄이 필요한 거고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1차 가공해서 열연 후판 철사봉으로 동국제강이 2차 가공을 해서 만들어 조선과 건설에 갑니다. 그래서 배수주가 많아져요 하면은 이제 동국제강 계속 가는 그림인데, 지금 추격하시기엔 저도 사실 좀 무서워서 왜 갔는지는 알려드립니다. 늦었죠. 근데 이제 고철을 사와가지고 전기로에다 녹이는 게 있어요. 전기로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기를 꽂아서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으니까 고로처럼 계속 불을 떼가지고 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제 동국제강과 같이 1차 가공이 끝나면 철근하고 봉연강을 만들어서 한국철강, 대한제강이 받아서 2차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건설 쪽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 봉연강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포스코는 봉연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현대제철 하면 봉연강. 그러니까 건설인데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데 봉연강 얘기를 하면 현대제철이랑 같이 묶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6월달 되면은 SUV 전기차가 미국에서 출시되면서 줄줄이 브랜드가 쭉쭉 나오죠.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차량 판매가 확 늘어날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 철강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냉연, 아이언도 강판, 컬러 강판이 장일 장사가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포스코 강판은 포스코가 싸게 포스코 강판한테는 줄 수 있어요. 물론 가격 여하에 따라서. 네, 근데 그리고 동국제강은 제가 보니까 이 세 개 냉연, 아이언도 강판, 컬러 강판 중에 냉연 강판만 포스코에서 사다가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자공시에서 사업 소개로 들어가신다면 컨트롤 F 누르고 포스코를 치시면은 어디서 사오는지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이제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냉연만, 네, 그리고 사오고요. 사오는 데가 포스코에서 사오고 현대제철에서도 사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사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2차 가공을 얘네들이 해가지고 자동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같이 더 가는 그림이고요. 최근에 뭐 센슈팅이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번 달에는 유전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었고, 다음 달은 아마 가스관 수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간 파트는 세아제강은 포스코에서 사와서 하고, 휴스틸은 포스코랑 현대제철에서 사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기계 선박 교량 쪽으로 많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을 텐데,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랑 신일본제철 고려아연에서 사다가 이제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만호제강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랑 중국, 일본에서 사가지고 다시 여기에 만드는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주도주로 철강이 갈 수 있음을 잘 체크를 하셔서, 뉴스가 인프라를 얘기하면 이걸로, 뭐 자동차를 얘기하면 냉연 쪽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더 갈까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의 수출 환급세 취소 품목 철강 제품.
도대체 뭐가 취소인지 헷갈리죠. 중국 수출, 중국에서 뭔가 수출을 했는데 뭔가 환급하는 돈이 있는 거고 그걸 안 주겠다고 취소한 품목 중에 철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해서 보낼 때 수출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덜 해줬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중국산이 국내에 안 들어오니까 포스코 내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포스코에서 판매되는 내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럼 포스코는 수출보다는 내수만 판매해도 수익률이 좋아지는 구조니까 포스코를 사고 싶으시겠지만 아까 제가 신호 하나 보여드렸지만 지금 사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를 통한 2차 가공 회사들이 주가가 추가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 페이지 조금만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포스코가 포함되어 있는 회사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뭘 취소한다고 하길래 뭘 취소하나 했더니 뭐 돈 덜 내는 거를 더 내게 만들다고 합니다. 건설 파트가 이제 철강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건설의 핵심은 국내 수주가 아니라 해외 수주예요. 왜냐면 국내 수주는 끼껏해야 연말까지 3만 원 더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더 짓는다고 돈을 많이 벌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70만 원 정도는 지어야지 야 건설 대박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건설 해외 수주에 1순위 핵심 재료랑 2순위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해외 수주 나왔다 예를 들어 뭐 300억 그랬는데 주가 요만큼밖에 안 가고 어디는 100억 벌었다 그럼 주가 막 이렇게 가고 이 차이가 있는데 1순위 재료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랜트 쪽이에요. 플랜트 수주가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뭐 뭘 하든 간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주가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슈가 왜 플랜트가 언제 재료가 나오냐면 유가 가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44불 찍다가 지금 56불 갔다가 지금 64불이에요. 오늘 62, 3불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간 게 11월, 56불이 1, 2월, 64불이 지금 4월인데 문제는 두바이유 만약에 두바이유가 44불에서 56불까지 가면 딱 56불 안 빠지면 플랜트 수주가 갑자기 확 나와요. 그래서 56불 찍으면 그때 먼저 플랜트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신임을 얻었던 회사를 사놓으면 주가가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바이유 혹은 크루드 오일하고 해외 건설 수주가 동행지표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면 돈을 버실 수 있죠. 유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2월 8일 날 56불 안착하고 쐈잖아요. 그러면 안 빠지고 이렇게 버텨주면은 플랜트 이슈가 쭉 이제 이슈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순위 비즈니스는 뭐냐면 LNG 프로젝트인데 1순위가 플랜트는 100억을 수주받아도 막 뭐 예를 들어 10%를 간다. 그러면은 LNG 프로젝트는 1000억을 벌어도 5%밖에 못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TV 뉴스 보시면 모잠비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모잠비크는 돈이 바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뭐 몇천억 한다고 해도 다 MOU 수준이거나 성금 받았는데 미회수 채권 막 10년 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애는 카타르, 그다음에 호주, 미국, 모잠비크인데 카타르 수주가 들어오면 일단은 3년 안에는 정산을 받는다. 성금도 어느 정도 짱짱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건설 혹은 선박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가려가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LNG 프로젝트는 일단 시추를 해서 가스 액화 처리 시설하고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이제 쭉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걸 선박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조선사가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근데 요즘 좀 헷갈리게 조선주가 먼저 휙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 이걸 사가는 국가가 누구냐면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동남아 순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배에 실어서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고 잘 지어야지 서로서로 좋은 그 선순환의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소 파트는 일단 결론은 안 사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좀 가고 갈 건데 투자 포인트는 뭐 정부 지원을 한다, 탄소 배출 절감 수단이다, 재생에너지 단점 보완한다, 조달 용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그냥 문서상으로 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부각을 해서 수소주가 막 빵빵 터져주려면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탄소 배출권 팔아서 5,500원 수익 벌었다처럼 수소 기업이 탄소 배출권으로 얼마를 번다 뭐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보면은 생산, 저장, 충전, 수소차 연료전지 4개 파트로 나뉘는데 뭐 SK 하나솔루션, 합구가스공사는 제가 오늘 갖고 나와봤고 뭐
이 파트 중에서는 저장과 충전만 돈이 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이것만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중에서는 종목 중에 살아있는 건 얘밖에 없어서 그냥 표시를 해왔어요. 그리고 수소차 연료전지는 그냥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공매도 포함 종목이고, 그래서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월요일 보고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이번 달, 다음 달 좀 지나서 6월부터는 농산물 관련된 식음료주가 튈 텐데 미리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농산물 대량 구매, 그리고 주요 밀 생산국 기상 악화가 지속되면서 밀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뛰고 소맥 오르고 대도 오르고 난리 맨날 오르고 있고요. 라면, 과자, 주류, 담배, 양돈, 양계 다 영향을 받는데 가격이 오르면 얘네 마진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주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뭐 7년 만에 최고 가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7년 전에도 올랐고 7년 전에 오를 때 식음료 가격을 올렸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죠.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최근에 농산물이 뭐 대두량 감소, 화물 물동량 증가, 코로나 때문에 뭐 선원 검역 강화, 아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 보니 계속 오르는데, 밀가루랑 식용유, 기초식품 인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농산물이 한 번씩 7년 만에 튈 때마다 딱 이 타이밍이다 하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라면, 소주 이런 기호식품들이 한 번에 쫙 오르는 때가 이때예요. 이때인데 2010년하고 2012년에 국제곡물 가격이 오를 때 가격 인상을 반영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번 더 반영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된 거죠. 대표적으로 팜스토리, 제일제당, 대한제분, 대상, 삼양서, 농심인데 저는 뭐 대한제분, 대상, 농심 정도가 괜찮은 것 같고요. 팜스토리는 너무 이미 또 가고 있어가지고 트레이딩하기는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담았거든요. 뭐 기초 팔고, 색조 팔고, 바디 헤어 파는 비중 보면은 기초가 많이 팔리는 건 맞고, 수출 국가는 중국, 홍콩, 미국, 일본 순이긴 한데 트렌드가 달라요.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화장품을 한참 했었을 때는 2017년 이전 사드 배치 없었을 때는 이제 브랜드별로 중식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사드 이후에는 OEM 공장이 움직였었는데 그때는 뭐 인플루언서나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 제품들이었어요. 어떤 브랜드가 큰 게 아니라. 그래서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의 끝물이 닥터자르트 팔리고, 스타일란다, 로레알 팔리고, AHC, 유니레버가 사면서 제가 보기엔 춘추 전국시는 일단 갔다고 보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클리오 마스카라고요. 뭐 페리페라 립 틴트,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클리오는 기관에서도 추천을 하고 뭐 이번에 장사도 잘했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비 카드 결제를 얼마 정도 하는지를 알아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카드, 마스터카드 결제율을 좀 보시면 이제 항공주를 사야겠다 결정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해외 카드 결제가 증가하면 딱 3개월 뒤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뒷부분까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 뒷부분은 미국은 좀 달라요. K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한국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미국 가서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 팀에 일했었던 안익진 CEO가 유튜브 머신러닝 기반 비디오 수익성 예측 시스템 추천 광고 알고리즘을 만들다가 창업을 했는데 몰로코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로코 클라우드 어플에 가입해가지고 내가 광고할 내용이랑 제목을 노출해서 앱이랑 광고를 골라서 광고를 하는 건데, 타겟을 정해서 하는 건데, 지금 어플 다운로드 9위예요. 9위고요. 구글 다음에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I 기반으로 그러니까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좀 싸고 효율이 높은 캠페인이나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투자금이 제가 뒷부분에 좀 적어놨는데, 신한하고 스마일 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2,000억, 그러니까 224억 정도를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2의 쿠팡처럼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샌드버드, 그다음 눔, 몰로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좀 다른 흐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뒷부분에 시트가 조금 더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10시 10분에 진행하는 특강에서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